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1단계 미중 무역 협상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그동안의 금리 인하 행진을 끝내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뉴스를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빅딜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의 보도가 나왔었는데 뉴스가 시작되고 곧바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그렇죠. 일단 그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시켜줬으니까요. 그래서 뭐 유가가 올라간 것도 세계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이런 이제 신호가 반영됐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 것이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이제 빅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이제 트럼프 개인 입장에서 빅딜이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스몰딜 내지는 봉합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얻은 건 뭐냐면은 농산물 이제 대량 구매입니다. 미국이 농산물이 2017년에 한 200억 달러 정도 중국에 수출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난해 한 98억 달러로 그러니까 한 91억 달러로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 팜벨트,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농업지대가 트럼프의 굉장히 지지 기반이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그 농민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최근에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다가 농산물 구매를 그러니까 한 400 내지 한 500억 달러 정도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요구를 지금 해왔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반영은 안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거를 받아주고 반면에 중국이 얻어간 것도 있죠. 일단 당장 뭐냐면 이번 15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하는 것을 일단 이제 유예시켰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부과되던 이제 그러니까 3,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도 한 절반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인하하기로 지금 이제 그 딜이 서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제 핵심은 미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술 이전 강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도 법제화시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직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됐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서로가 그러니까는 돈과 돈으로 그러니까는 주고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번에 15일 날 그러니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품목들이요. 사실 미국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류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전화기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라든가 미국 일반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소매품들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소비 품목들입니다.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만약에 이렇게 발표되게 되면은 가격 인상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나타날 수가 있고 중국 입장 속에서는 수출도 이제 타격을 입겠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마찬가지로 전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어쨌든 간에 최악의 국면은 좀 피하고 일단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봉합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어쨌든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서로 돈과 돈으로 그러니까 해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적재산권 부분도 그렇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몰 딜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뭐 한 3분 능선 정도 넘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뭐 굳이 뭐 숫자로 표시를 한다면은 한 3분 응선 정도 그러니까 서로가 일단 본질은 좀 잠깐 좀 이제 유보해 두고 더 이제 추가로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페이스 1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정도 지금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한 3단계까지 지금 과정을 되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뭐 숫자로 보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넘어섰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아직도 갈 길이 많다는 건데 그래도 우리 경제는 청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1위 국가고 미국이 2위 국가고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미중 간에 그러니까 그동안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교역에 그러니까는 이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해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는 한 세계 교역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4.5% 감소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미중 무역 갈등만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은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수출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되는 부분들에 이러한 영향이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그동안의 금리 인하 행진을 끝내고 금리를 동결한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금리를 더 추가로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고용 상황을 보거나 물가를 보거나 경기를 보거나 뭐 어느 걸 보더라도 금융시장을 보거나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향후 그러니까 불확실성 요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력을 좀 이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금리 인하할 여력도 없고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연준에서 지금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다시 지금 재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양적 완화가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은 단기물에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채권을 사들이고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단기 금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보니까는 최근 지난 몇 달 동안 한 3천억 달러 가깝게 지금 그러니까 이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그 정도 투입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그러니까는 금융시장에는 완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금리 추가 인하는 그러니까 향후 이제 그러니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좀 여력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제가 볼 땐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도 정책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만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예.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동결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우리 경제? 유럽은 사실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여유가 없어요. 네, 이미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인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상태가 이렇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금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리를 더 인하할 여력은 없고요. 단지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지금 다시 재개했죠. 지금 한 200원 유로 정도 이렇게 채권을 매입을 하는데 문제는 추가로 채권을 매입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장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난 한 2018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한 2 내지 3%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지속됐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 한 1.1%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는 이제 통화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별로 취할 조치가.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할 채권도 별로 없고 금리를 인하를 더 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을 그냥 유지하는 이런 이제 현상 유지 정책으로서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20일도 채 남지 예. 않았습니다. 새해 우리 경제 전망 좀 해주세요, 짧게.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는 제조업의 문제예요. 근데 제조업의 그러니까 공급 과잉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고요. 단지 이제 반도체가 미중 무역 갈등이 좀 해소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반도체가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고용 창출에 이렇게 기여하는 돈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좀 내수를 좀 강화하는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이런 노력을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은 성장률에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은 저는 피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단단히 각오를 하고 예, 맞습니다. 새해를 맞아야 되는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